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학교 입학팀의 홍찬기입니다. 먼저 올해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고요. 직접 찾아뵀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점을 전혀 아쉬움이 느껴지지 않도록 좀 알찬 내용으로 준비했으니까 좀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가천대학교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고요. 그동안 저희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어떤 발전된 모습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재외국민전형을 실제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원서 접수 일정부터 시작해서 평가 방법, 자격 심의 방법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천대학교 지난 1년 동안 역시나 멈춰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했는데요. 가천대학교가 갖추고 있는 경쟁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천대학교의 위치는 수도권에서 무려 3등 정도의 모집 규모를 갖고 있는 대형 대학으로 성장을 해 있습니다. 가천대학교 못 들어본 분들, 재외국민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테지만 실제로는 이렇게나 많은 모집 단위를 갖고 있는 대형 대학으로 성장을 해 있고요. 단순히 이렇게 덩치만 큰 대학이 아니라 매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선도적인 역할들을 수행해 왔고, 그런 역할들을 성공적으로 결과를 냈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2012년에는 53등 정도 되는 평가를 받았지만 2022년에는 무려 26계단이나 상승한, 10년 만에 26계단이나 상승하는 아주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가천대가 갖고 있는 매력은 이 순위에서 보이듯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멈춰있지 않은 대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왔을 때보다 졸업할 때 그 대학이 훨씬 더 사회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과, 이렇게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학문들을 선도적으로 도입해서 인력들을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취업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전문가로 나가고자 하는 분야에 도움을 받기가 용이하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천대학교가 그동안 정부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그리고 이런 평가를 기반으로 어떤 성장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요약표인데요.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첫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소프트웨어적 기본 역량을 충실하게 갖추고 있고, 두 번째로는 요새 친구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이런 취업 쪽에서 도움을 주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잘 마련되어 있고, 이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아서 많은 사업비를 받고 있다. 더불어서 단순히 취업이 아니라 창업까지도 대학 자체 내에서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이루고 있고, 이를 또 역시나 정부로부터 좋은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가천대학교, 현재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되는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먼저 학생부 교과전형, 수시전형의 학생부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한 반에서 5등 이내의 친구들이 입학을 할 정도로 매우 뛰어난 성적의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있고요.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100분위 성적으로 99.1%, 상위 0.2% 되는 학생들이 가천대학교의 의예과에 입학을 하고 있다. 전국에서 내노라 하는 친구들이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장 동력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높은 성적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많은 학생들의 지원과 선호를 받고 있습니다. 무려 작년에는요, 전국에서 4등 정도 되는 지원자 수를 기록을 했어요. 이게 그대로 정시까지 이어져서 정시 성적에서는 수능 성적 100분위로 약 85점 이상을 받아야 가천대학교를 입학을 꿈꿔볼 수 있을 정도로 성적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정시 성적 상위 15%한 성적은 작년과는 비슷한 수치이긴 하거든요. 작년과 더불어서 올해까지 높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과 함께 지금 국내 대학에서는요, 학령 인구 감소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학생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전국의 거의 모든 대학교들은 입학 성적이 조금씩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동일 성적 대비 등급은 낮아지기 때문에. 하지만 가천대학교는 이렇게 매년 꾸준하게 높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 학생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높은 선호도와 높은 입학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 이 정도로 많은 선호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수험생들의 선호를 받게 된 데에는 우리 대학, 가천대학이
갖추고 있는 인프라가 좋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인프라에는 또 어떤 큰 요소들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천대학교에 들어왔을 때 사회에 진출하기까지 어떤 그런 인프라들을 누릴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가천대학교 하면 가천대 길병원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고, 가천대 의예과 성적 높고 약학과 한의학과 성적 높고 그런 쪽이 좋은 학교야 라고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아무래도 그런 인식이 있었던 데에는 이런 가천대 길병원의 존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수도권에서 단일병원 규모로는 5위권에 들어갈 정도로 꽤나 규모가 큰 대학이고요. 단순히 규모가 큰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의료 중추적인 역할도 할 뿐더러 연구중심병원이라는 요새 병원에서 중시하는 연구 역량도 국가로부터 인정받아서 연구중심병원 사업에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연구 역량을 인정받는 데에는 이런 식의 대형 국책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소까지 갖고 있다는 게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사립대학으로서는 갖기 쉽지 않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한 해 운영 비만도 아주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의 진로가 자연과학, 특히나 실험 쪽에 진출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단순히 의예과, 약학과, 한의학과뿐만 아니라 가천대학교가 일반 자연과학 계열과에서도 꽤나 메리트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메디컬적 인프라가 매우 좋음을 다들 인정하시면서도 이제 몇 가지 아쉬워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가천대 길병원이 인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조금 아쉽다라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을 했었고요. 드디어 작년 2027년에 가천대 서울길병원이 건립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서울 송파 위례신도시에 들어갈 예정이고 무려 1000병상 규모의 병원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병원에는 학교 부지가 500평 이상 포함될 예정이어서 우리 학과 학생들이 이쪽에 가서 수업을 듣고 실습을 할 수 있는 교육 여건 또한 마련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하자면 가천대가 드디어 서울에도 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지역적인 아쉬움을 넘어서고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를 기반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의과대학 설립되어 있고요. 약학대학 더불어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의과대학, 그리고 생명과학과라든지 관련 계통의 학생들이 공부하기에 최적화된 여건을 마련해 있다라는 말씀을 같이 좀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인프라로는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로 하는 학과의 학문들을 벌써부터 도입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 여기에 보이시는 바이오로직스 학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신설하는 거고요. 여기에 보이는 인공지능 전공 2년 전에 국내 최초로 저희가 신설을 한 학과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배터리 전공을 국내 최초로 신설해서 운영을 했죠. 자, 배터리공학 전공이나 배터리공학 전공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학생들이 어떤 식의 관련 계통의 전문가로 인정을 받았냐면 보통은 화학과라든지 유사한과를 가서 대학원을 진학함으로써 최소한 학부 졸업하고 4년 뒤에나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갔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가천대학교에 배터리공학 전공에 들어온 분들은 최소한 그분들이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에 4년 전보다 먼저 사회에 진출해서 관련 분야의 커리어를 쌓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처음부터 본인이 가고자 하는 분야에 맞춰서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신설하려고 하는 이 바이오로직스 학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어떤 학문 분야이냐면 신약 개발을 주로 목표로 하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생명과학과라든지 화학과에 가서 제약회사나 이런 쪽으로 진출하고자 했던 분들이 역시나 배터리공학과 똑같이 역시나 다른 분야의 과정을 조금 더 거쳐야 됐다고 한다면 보다 직접적으로 조금 더 빨리 관련 분야에 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과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개설하자마자 재외국민 학생들에게 개방을 할 예정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단순히 이렇게 학과만 만든 게 아니라요. 학교의 전체적인 인프라와 교육과정을 개편을 통해서 이런 국가 중심 국가 연구 사업의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혁신대학 사업을 통해서 무려 약 223억 원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고,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에 선정되어 있어서 많은 지원금과 함께 여러분들이 어느 학과 어느 전공에 입학을 하더라도 졸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을 이수해야만 졸업이 가능하게끔 운영을 하고 있다. 그 정도로 가천대학교가 이런 소프트웨어 쪽의 교육을 중시하고 있고, 이게 가천대 교육과정의 특장점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을 중시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보다 학부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취업이 되고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했는데요. 올해 준비한 프로그램 중 가장 대표적인 건 이런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와의 채용 연계형 인턴십 프로그램을 들 수가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 아이콘 알고 계시죠? 이 기업과 가천대학교가 채용 연계형 인턴십 프로그램을 준비했고요. 물론 이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려면 본인의 전공이 컴공과나 소프트웨어과 같은 관련 계통 학과여야 하지만, 가천대학교에 들어와서 졸업을 하려면 부전공과 복수전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영학부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관련 쪽에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했다고 한다면 이쪽에 지원할 수가 있고, 물론 이 프로그램이 지원한 전체 학생들에 대해서 인턴을 선발하고 채용까지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요새 취업을 하려면 관련된 활동들이 내 이력서에 들어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학부 과정에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고, 이 기업에 취업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내가 이 기업에서 좋은 인턴십 프로그램을 한다면 다른 쪽에 취업을 할 때도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천대학교에는 여러분들이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학교의 울타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좋은 인프라 중에 하나는 여기에 보이시는 가천 코코넷스쿨 창업대학을 들 수가 있습니다. 가천대학교에는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많이 마련되어 있지만, 번뜩이는 사업 아이템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이런 창업대학 지원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3학년 1학기 때 창업학기제를 신청을 해서 심사를 통해서 3학년 2학기 때부터는 보다 실제적으로 창업 전선에 나갈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잘 마련해 있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고민하고 있는 두 가지 문제점을 잘 해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창업이라는 게 정형화된 길이 일반 취업보다는 훨씬 더 모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게 잘 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꾸준히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학년이 올라가고 학기가 올라갈 때마다 우리 교수님과 전문적인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평가를 받으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내가 확신을 갖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로는 창업 좋습니다. 성공하면 조금 더 화려한 성공을 이룰 수 있겠죠. 하지만 성공하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실패했을 때 따르는 리스크가 예전에는 상당히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천대학교의 창업대학 안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펼친다면 만약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내가 원래 전공하고 있던 전공 수업으로 돌아가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울타리가 되어줄 수가 있다. 내가 원하는 꿈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룰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창업에 희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그 어떤 대학보다 가천대학교가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전문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고시만 동안 운영을 하는데요. 단순히 공간만 마련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장학금도 지급하고, 그 다음에 공간도 마련해 드리고 필요한 특강까지 지원을 해드리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뛰어난 전문 자격증 취득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쪽 진로를 희망하는 분들에게 역시나 가천대학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꾸준하게 취업률이 상승하고 있어서 작년에는 무려 67.4%라는 매우 우수한 취업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가천대학교에 들어오면 수업만 듣고 취업 준비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은 종합적인 인재를 양성해야겠죠. 그래서 다양한 요새 고등학교 학생들 표현으로 빌리자면 비교과 활동도 마련되어 있고요. 많은 프로그램을 단순히 막 제공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나이트 시스템이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한 활동이 자연적으로 이 시스템에 쌓이면서 나중에 취업이나 각종 활동을 할 때 자연스럽게 관리된 포트폴리오로 나의 활동을 볼 수 있게끔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리고 그 지원 프로그램에 가장 많이 올리고 싶어하는 대표적인 활동이 이런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학연수를 외국으로 보내드리는데요. 그냥 일반 외국도 아니고 무려 하와이로 어학연수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하와이에 가천대학교의 시설, 하와이 가천 글로벌 센터라는 시설이 있기 때문이고요. 우리 학생들을 우리 시설로, 하와이에 있는 우리 시설로 보낸 다음에 현지에 있는 교육시설입니다. 하와이 주립대학교로 대표되는 현지 교육시설에서 짧게는 4주, 길게는 16주간 어학연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가천대학교에 입학하는 친구들이라면 꼭 한 번쯤은 참여할 만한 프로그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하와이면 걱정되는 게 안전과 비용 문제겠죠. 그래서 비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액은 아니지만 항공료나 학비, 기숙사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장학금으로 지원을 해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 학교 직원 한 명이 항상 하와이에 상주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해드리고 있다는 거 같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런 식의 사립대학으로서는 꽤나 많은 장학금 금액을 지원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또 특히나 관심 있어야 할 만한 이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제3기숙사를 작년에 저희가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쾌적한 환경에서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장점이고요. 입학 첫 학기에는 오로지 학교와 집까지의 거리만 가지고 입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모두 해외에 계시죠? 성남과 비행기 건너 해외. 아무래도 일반 국내 학생들보다는 우리 재외국민 학생들은 기숙사에 선정되기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가천대학교 위치입니다. 아무래도 가천대학교가 인서울대학교는 아니다 보니까 가천대학교 어디 있지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상 그냥 인서울대학교라고 봐도 무방하세요. 실제로 국내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은 그냥 가천대는 인서울대학이지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덜어 있고요. 이게 지금 서울의 지도인데요. 서울의 지도에 이렇게 경계선을 그은 뒤에 가천대학교를 찾아보면 이 우측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가 가천대학교 위치인데요. 여기에 보이시는 수서역이 서울에 있는 지하철역이고요. 이 수서역과 가천대역은 지하철 2정거장 떨어져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약 5분 정도 걸리고, 잘 알고 계실 주요 지역으로는 잠실역과 강남역이 있을 텐데 이 두 지역 다 편도로 약 15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서울 생활권에 위치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캠퍼스에 특색이 있습니다. 보건과학대, 그 다음에 약대, 의대, 간호대에 입학하는 분들은 인천에 있는 메디컬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밖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성남에 있는 가천대 성남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는 특징도 있으니까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교 전체의 전경입니다. 굉장히 위에서 한번 찍은 거고요. 위에서 찍어서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좀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학교의 규모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냥 걸어서 한 바퀴를 돌게 되면 무려 한 40분 정도 걸릴 정도로 큰 규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걸어서, 더운 날씨에 걸어서 수업 듣지 않고 좀 최대한 편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교내에 친환경 자동차가 4대나 운영되고 있고요. 각각의 건물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고 우리 여러분들의 감성도 충족시켜 드릴 수 있는 좋은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다. 이 중에 딱 하나만 좀 설명을 드려보면 여기에 지하철역 분수광장이라고 보일 텐데요. 이게 실제로 아까 보여드린 가천대역, 지하철역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예쁜 지하철역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요 뒤에 화면에 보이는 이 비전타워라는 가천대 건물의 지하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시 표현해 보자면 지하철역이 대학교 안에 들어와 있는 매우 접근성이 좋은 대학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같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2024학년도 재외국민 입학 안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형 일정을 말씀드릴 텐데요.
뭐 전형 일정이야 모집 요강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거를 왜 말할까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 뭐 가천대학교가 여러분들에게 기울이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보고자 준비했습니다. 먼저 원서 접수 기간이에요. 원서 접수 기간 보시면 굉장히 이른 시기에 원서를 접수합니다. 7월 달에 아마도 7월 달에 원서 접수를 하는 대학이 일부 있을 테지만 그 중에서도 꽤나 빠른 편일 텐데 먼저 이 원서 접수를 저희가 빨리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외국민 학생들이 특히나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자격검증 때문입니다. 저희는 원서 접수 시에 자격검증 서류를 같이 받고 있고 그 제출 방법이 방문 제출, 우편, 온라인 접수 모두 가능한데 만약에 자격심사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원서 접수를 조금 빨리 하신 뒤에 서류를 빨리 제출하시면 저희는 서류를 받자마자 바로 방문 접수 같은 경우에는요 서류를 받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심의를 해서 결과를 알려드려요. 어떤 서류가 부족하다, 더 필요하다, 혹은 이 요건은 자격이 충족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피드백을 바로 드리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득을 누릴 수가 있다. 가천대 원서 접수를 하면 말씀을 드리고요. 고사장 발표와 면접평가 그리고 합격자 발표까지 한 달 조금 넘는 한 달 안에 다 진행이 됩니다. 저희는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평가하시는 분들이나 면접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학생 입장에서 방학 때 맞춰서 들어왔는데 시험 보고 결과도 못 듣고 출국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불안감이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학생들이 방학 때 들어왔을 때 결과까지 듣고 출국할 수 있게 조금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게끔 전형을 굉장히 컴팩트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인데요. 가천대학교의 재외국민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은 조금 특이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먼저 이거는 계열별 모집 단위 또는 뭐 미지정 모집 단위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요.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인문대학과 법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의 단과대학을 합쳐서 총 7명을 뽑습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으로 보면 한국어문학과에서의 최대 가능 모집 인원이 5명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법학과는 10명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학과만 합쳐도 15명으로 7명을 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두 개의 단과대학을 합쳐서 총 뽑을 수 있는 인원은 7명인데 예를 들어서 한국어문학과에서 선발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5명까지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총 5개의 학과죠? 외국어 계열은 요 3개가 하나의 모집단이니까요. 이 5개의 학과에 지원을 한다면 평가를 동일선상에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순위가 묶여서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거기서 1등부터 5등까지가 모두 한국어문학과다. 그러면 5명 차는 거고 그럴 경우에는 나머지 모집 단위에서는 많아봐야 2명까지만 선발이 가능하다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이해가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조금 더 이게 예민하게 작용하는 시기는 합격자 발표 후에 충원이라는 거를 할 때입니다. 이제 합격자를 예비순위 합격자가 충원 합격할 때인데요. 이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같이 순위를 매겨서 예비번호도 같이 묶여서 발급되다 보니까 본인은 예비번호 1번을 받았고 본인 친구는 예비번호 2번을 받았는데 충원이 된 첫날 예비번호 2번인 내 친구는 합격을 하고 1번인 나는 여전히 1번으로 남아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본인이 지원했던 과에는 이 최대 가능 모집 인원이 그대로 차 있는 거고 그 친구가 지원한 과의 최대 가능 모집 인원에는 뭐 빠져나간 친구라든지 아니면 애초부터 좀 비어 있었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여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충원 때 조금 특이한 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몇 개 단과대학이 묶여있는 경우에는 그런 특이 현상이 발생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단일 단과대학만 있는 경우에는 그럴 일은 딱히 없다라는 것도 참고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여드리고 있는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이런 바이오로직스 학과 모집 단위 인원 비어 있잖아요. 이런 건 아직 지금 최종 조율 중이어서 이 전체 인원은 조금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올려드리는 모집 요강을 통해서 모집 인원을 최종 확인해 주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가천대학교 재외국민 전형에서 어떤 식으로 선발이 이루어지는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먼저 의예과, 약학과를 제외한 전체 학과에서는 단계평가가 아니라 일괄평가를 하게 됩니다. 서류와 면접을
합산해서 일괄 평가를 하게 되는데 작년 대비 올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요. 이 서류에서 자기소개서가 사라졌습니다. 오로지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학생부 대체서식을 통해서 서류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면접 점수를 합산해서 최종 선발을 하게 되는데 이제 면접에 대해서 많이 좀 질문들이 나오죠. 면접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면접에서 전공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하나요?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일반 면접입니다. 압박 면접 또는 전공 심화 면접이 아니라 일반 면접이라고 부르고요. 이 면접의 질문은 제출한 서류,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학생부 대체 서식 내용에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천대학교 면접 준비는 내가 제출한 서류를 전체적으로 숙지하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보이는 이 학생부 대체 서식 같은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친구들도 추가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선발 방식의 큰 틀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형태를 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서 학교생활기록부 외에 추가로 제출하고 싶은 서류가 있다고 한다면 이 대체 서식에 맞춰서 추가로 제출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조금 걱정하시는 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반드시 그런 교외 활동이 있어야 되나요? 그거 없으면 많이 불이익을 받나요? 라는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의 큰 틀을 따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점수화된 예를 들어 학생부 내신 등급이라든지 뭐 SAT 점수라든지 뭐 토익, 토플 성적 그런 점수를 몇 점은 무슨 등급 또는 뭐 토익 몇 점은 몇 등급, 우수, 수 이런 식의 정량 평가를 하지 않고 이 학생이 이 학과를 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하기 때문에 이 교외 활동 실적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학과를 가기 위한 준비를 고등학교 기간 동안 충실히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이런 대체 서식은 그냥 그 과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부산물들이 있으면 내세요 라는 거지 이게 꼭 있어야지 합격합니다. 아니면 이걸 제출하면 유리한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저희가 이런 서식을 만들어 놓은 사실 제일 큰 이유는 이겁니다. 많은 지원자분들은 대부분 제외 한국 학교에 다니시지만 해외 인터 학교에 다니시는 분들은 정형화된 학교생활기록부가 없잖아요. 그럼 그분들한테는 서류 내지 마세요. 학생부가 없으니까 내지 마세요 라고 하면 또 그분들이 너무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기간 동안 활동하신 걸 내시는데 그냥 내시면 조금 어려우시니 이 서식에 맞춰서 내시면 됩니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서류에 대한 너무 과도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같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의예과나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단계 평가합니다. 1단계에서 역시나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학생부 대체 서식으로 10배수의 인원을, 모집 인원의 10배수의 인원을 선발한 뒤에 이 친구들에 한해서 2단계에서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요 성적 50%와 면접 성적 50%로 최종 선발을 하게 되고 면접의 진행 방식은 앞서 말씀드린 일반과와 동일합니다. 제출 서류에 대한 사실 확인 면접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따라서 의예과라고 해서 전공 심화적인 질문이나 뭐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다.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보통 의예과를 준비하는 분들은 학생부 활동에 조금 더 전공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서 본인들이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죠. 그렇다 보면 관련된 질문들을 하다 보면 조금은 전공 심화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완전히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질문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한 활동에 대한 사실 확인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지 그거를 뭐 전공 지식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한 질문은 아니다. 성격이 좀 다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나 그래서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 숙지하는 게 면접을 준비하는 첫 번째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서류 평가고요. 평가하는 서류는 말씀드렸죠. 그리고 평가 영역은 크게 3가지 분야를 보고 이 계열 전공 적합성을 가장 높은 비율, 약 40% 정도의 비율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생활기록부 안에서 본인의 그런 급과를 가기 위한 노력들이 조금은 잘 드러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게 조금 부족하더라도 인성이나 학업 역량, 내가 이 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겠다라는 의지가 표현되어 있다면 그것도 역시나
좋은 평가 자료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성적을 정량 평가하지 않는다. 정성 평가한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시고요. 가천대를 오고 싶어 하지만 막상 원서 접수를 꺼리는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선생님, 저 5등급인데 합격할 수 있나요? 선생님, 저 6등급인데, 저 7등급인데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최소한 가천대학교에는 본인이 가천대학교에 그 학과를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런 노력들이 서류에 드러나 있는지, 아니면 가천대학교의 일반과들은 서류평가와 면접평가 일괄 합산 전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면접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류에 그런 게 좀 부족하다고 한다면 내가 면접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어플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오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서류 기반 면접이라고 했는데 서류에 그런 내용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물어볼 거예요, 면접관분들이. 학업 의지나 지원 동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럴 때 잘 준비를 해오시면 된다. 그 외에 면접평가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이건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건너뛰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면접 준비를 열심히 한 친구들일수록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해요. 내가 생각했던 거와 굉장히 비슷한 질문이다. 그러면 생각하지 않고 본인이 외워왔던 질문을 그냥 대답을 쭉 해버립니다. 하지만 같은 말이라도 굉장히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에 따라서 묻고자 하는 핵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전 평소에 면접 준비를 하실 때 그냥 모든 답변을 정형화돼서 외우는 것보단 키워드들을 숙지해서 각각의 키워드에 맞는 답변을, 문장을 만들어 연습하는 방법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또 하나 빠지기 쉬운 실수가 결론이 너무 나중에 나옵니다. 서론이 너무 길어요. 일단 깔끔한 결론을 답변한 뒤에 필요한 만큼의 부연 설명을, 본인의 논리를 면접관께 드리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 넘어가기 앞서서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신 내용이 면접의 방식이죠. 면접 방식은 올해 이제 최근에 확정된 게요. 3년 특례 학생들은 모집 단위와 구분 없이 모두 다 국내로 들어오셔서 대면 면접을 치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12년 특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의예과, 약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모집 단위 지원자분들은 온라인 면접이에요. 비대면 면접. 그래서 꼭 반드시 꼭 입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12년 과정 지원자분들 중에 의예과, 약학과 분들은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반드시 오셔서 대면 면접을 치러야 된다라는 거, 작년과 동일한 사항인데요. 요것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 지금쯤 되면 지원 자격 다 숙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관건은 몇몇 조금 애매한 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개별적으로 문의를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개별 질문 주시고요. 제가 여기서는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공통요건과 유형별 요건, 자격요건이 있고, 공통요건 같은 경우에는 23학기를 체류해야 된다, 이수해야 된다. 재외국민 전형에는 검정고시나 홈스쿨링이나 이런 학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이미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이렇게 졸업 요건과 해외 치료 요건, 그리고 유형별 요건으로는 이러한 근무의 형태를 가져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자격 요건으로는 고교 한 개 학년을 반드시 포함해서 3년 이상, 중고교 3년 이상을 해외에 재학해야 된다는 것과 이 기간을 중심으로 체류해야 되고 재직해야 된다는 거, 요게 좀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 가지 모든 변수를 여기서 설명드리기엔 좀 힘들어서 중요한 거 몇 개 말씀드려봤고요. 또 꼭 하나 말씀드려보자면 이 자격 요건에서 고교 1개년을 산정하는 기준, 이게 중요할 수 있는데요. 체류 기간도 그렇고 재직 기간도 그렇고 학생의 각각 1개년 학년 기준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류일수의 1년 기준도 학생의 재학 기간 기준이고요. 부모님의 재직기간 기준도 학생의 재학기간을 중심으로 합니다. 따라서 학생이 3월 1일 학기를 시작했다고 한다면 다음 년도 2월 28일까지
1학기, 2학기 성적이 모두 나왔다라는 가정하에 2월 28일까지가 1개년으로 산정되는 거고 그 기간에 맞춰서 체류기간과 재직기간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 요거를 중요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뭐 재외국민이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전교육과정 이수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3년보다는 조금은 과정이 맞추기가 수월할 수 있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똑같이 23개 학기 이상 이수해야 된다는 것과 함께 국외에서 초등학교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요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출 서류인데요. 제출 서류 좀 크게 확대해서 보면 많이 질문해 주셨던 내용 중에 하나는 이 국외근무자가 뭡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국외에서 근무하시는데 여기에 현지 법인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두 개의 차이는 본 소속이 한국에 있냐, 회사가, 그리고 파견 형태로 나간 거냐를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잘 알고 계시는 해외 주재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 주재원인데 여기에 어디에 해당하나요? 국외 근무자에 맞춰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뒤에 보면 가천대학교가 자격검증을 조금 엄격하게 하는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뭐 서류 관련, 세금 관련된 서류도 요청을 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경제활동을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하려고 하는 건 그 안에 들어간 어떤 구체적인 수치가 아니라 실제로 그 안에서 법인에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뭐 저는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의 특이사항들이 발생하는데 그럼 그거에 맞는 증빙서류를 제출을 하시면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이 추가 제출서류, 여기에 보이는 선택 추가 제출서류가 그 학교생활기록 대체 서식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류를 제출을 원하실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제출하셔도 된다.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별도로 제출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를 같이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뭐 좀 빠르게 재외국민 전형에 대해서 그리고 자격 검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저희가 이 뒤로도 질의응답을 통해서 답변을 드릴 거고 필요하시다라고 한다면 언제라도 저희 쪽으로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 주셔도 되니까 좀 편하게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